지역에서 산발적인 연쇄 감염과 해외 유입의 영향으로 코로나19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의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호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야외에서 행사가 진행됐다고는 하는데 실내보다 야외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5명이 확진된 자동차 동호회는 야외에서 한밤중에 진행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물론 야외는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실내보다는 전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내냐 실외냐 하는 점보다는 실제로 해당 공간에서 어떠한 행위들이 이루어졌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단 야외라고 하더라도 지근거리에서 대화 등이 이루어지고 특히 이 과정에서 입자가 큰 비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전파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이번 동호회 같은 경우에 다른 회원의 차를 동승하기도 했고 또한 편의점을 들른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밀접 접촉을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전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야외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됩니다. 네. 검역관리위원회가 WHO가 위기 선언을 철회할 때까지 전 세계 국가를 검역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국가를 검역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면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이번에 검역관리위원회에서 전 세계를 검역관리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이 아닌 서류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서류상으로 전 세계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서류상으로 중국 등 일부 국가만 검역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실상 전 세계를 검역관리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현재와 달라지는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해외랑 관련돼 있는 어떤 조치들은 사실상 최근에 해외 유입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비자 발급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는 조치 등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한편 방역 당국이 병상 부족 사태를 우려해서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진자들의 퇴원 기준이 강했던 건가요?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퇴원 기준이 더 강했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퇴원 권고를 하는 사례는 코로나 발병 이후 그러니까 열흘 이상 지난 뒤에 3일 이상 증상이 없으면 격리 해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메르스 때 기준을 한때는 적용했었고 그거를 완화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는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 기준처럼 유사하게 적용이 되는 건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개인적으로 어제 완화된 격리 조치를 통해서 퇴원한 사람이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는 보는데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 이러한 부분은 좀 경계는 할 필요가 있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했을 때 병상 부족에 대한 걱정을 좀 덜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방역 당국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한 30에서 50명 수준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잔여 음압 병상 수가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향후를 대비한 병상 부족 문제는 현재 기준으로 일정 부분 걱정을 덜 수 있겠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앞으로 대규모 확산이라든가 이른바 2차 재유행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의 조치만으로는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만일의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이에 대한 대비책도 같이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얼마 전 전주 여고 학생의 사례처럼 식당에서의 감염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람들이 몰리지 않도록 식사 시간 2부제를 실시하고 칸막이 설치,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는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으나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이고요. 그리고 식당의 사정이라든가 아니면 방문자, 그러니까 손님들의 사정이 다 다르고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큰 실효성은 없을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공고안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질까 생각해 보면 거의 지켜지지 않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권고안보다는 더 실효성 있는 어떤 조치들이 더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권고안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스크 없이 밀접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곳이 있는데 바로 흡연 장소입니다. 이렇게 밀접하게 모여서 흡연하면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다수의 사람, 아니 다수가 아니고 일부의 사람들이라도 좁은 흡연 부스에 모여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만일 그 공간 내에 감염자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특히 많은 흡연자들이 물론 모두는 아닙니다만 담배를 피우면서 침을 뱉는 행위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담배를 피우는 동안에 마스크를 벗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파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 같이 마스크를 벗고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일은 되도록 삼가야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미주 대륙의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다음 주면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가시화되고 있는 건가요? 전 세계 확진자 1,000만 명, 이 수치만으로 2차 대유행이 가시화됐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요. 네. 1, 2차를 떠나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방역 조치를 크게 완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현재의 확산세를 크게 증가시킬 우려는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렇게 되면 바이러스 변이나 아니면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어떤 2차 대유행이 아니라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2차 대유행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와의 싸움이 길어지면서 추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